안녕하세요, 프롱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익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고 뭐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 정보들이 웹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한글로 검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어로 검색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또 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글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한글로도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데 사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웹개발 같은 경우에는 MDN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 또는 구글 사이트에서도 그 구글이 운영하는 개발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도 좋은 컨텐츠들이 한글로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거부감이 크게 있지 않다면 영어로 검색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 이유는 최신 정보들은 모두 다 먼저 영어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또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영어가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검색한 키워드 보면은 동사도 없는 참 콩글리시네요. How to 자바스크립트 헬로 월드.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지만 검색 결과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검색을 해서도 검색 결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 또 구글은 여러분들이 뭐 how to 아니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한 칸 띄고 헬로 월드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검색어를 추천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링을 믿고 검색을 해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 환경인데요. 내 작업실을 꾸미는 겁니다. 먼저 도구를 설치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 개발해야 될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럼 또 검색을 해도 나와요.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 베스트 10 이렇게 치면은 또 거기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구글을 믿고 맨 처음 나온 것들을 쓰는 거죠. 아마 검색을 하시면 VS 코드가 나올 겁니다.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실제 쓰고 있고요. VS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법을 익히면 좋은데 이것도 사용법을 익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개발 도구가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방법을 VS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학습법이에요. 세 번째는 헬로 월드입니다. 이거는 많은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헬로 월드를 찍어봐 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찍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VS 코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VS 코드에 보면 콘솔이 있습니다. 콘솔. 어떤 실행 결과를 까만색 화면에서 확인하는 곳인데요. 콘솔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이것도 역시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결정해야 되겠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 VS 코드에서 출력을 하려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언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브라우저 밖에서도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우저 밖에서는 Node.js, Node.js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VS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어떠한 문자 하나를 출력했죠. 문자열을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기초 공부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죠. 우리가 하는 말처럼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을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쓰다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요. 그전에는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익혀야 될 문법은 아주 요약해보면 변수란 무엇인가,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 네 가지를
뭐 이건 책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또 웹을 통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공부할 때는 읽거나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직접 따라서라도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익혀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멋지죠? 알고리즘은 뭐 별거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그냥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는 분기 처리, 그것도 알고리즘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순서도라고 하는데요. 뭔가 시작을 해서 뭐 어떠한 조건 상황에서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뭐 A가 B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분기 처리가 되는 코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설계하는 것도 재밌죠. 그런 연습이 실제로 개발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에 좀 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간단한 뭐 헬로 월드도 찍고 그 다음에 반복문, 뭐 그 다음 조건문, 함수 이런 걸 배웠죠. 이제 이걸 응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무엇을 만드느냐? 간단한 수학 개념이 들어간 걸 만들어 봅니다. 으악, 수학 어렵죠. 미분, 적분, 통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칙연산 얼마나 쉽습니까? 다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 여러분들 아시죠? 뭐죠? 까먹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인가요? 네. 뭐 이런 것들 익혀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이죠. 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계산기를 동작하는 함수,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역시 VS 코드에서 콘솔로 출력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디버깅 배우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신입사원들을 보면은요, 디버깅을 잘 모르는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디버깅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버깅이란 말은 버그를 잡는 과정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동작하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고, 디버깅은 나의 성장을 빨리 돕는 방법입니다. VS 코드에서 또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서 개발한다면 크롬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디버깅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어려워가 아니고요. VS 코드라든가 크롬 개발자 도구 그런 것들을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은 학습 자료들이 있거든요. 찾아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개발은 디버깅의 연속이다. 자, 7번째입니다. 프로그래밍 고급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배우기입니다. 많은 프로그래밍들은 사실은 화면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루는 게 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데이터들은 배열과 객체라는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객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학습이 됐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2달, 3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의 속도대로 요 단계까지 공부하시면 좋고,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많은 산을 넘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만들기인데요. 도서관 예약하기, 자판기, 할 일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책을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자판기 있죠? 자판기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웹 자판기를,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자판기, 만약에 입금하는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판기가 있는데 물건이 표시가 되고 그게 하나가 그 재고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돈을 반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좀 복잡하겠죠? 예, 이거 3가지는 만만치 않고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만들어 보십시오. 사용자 입력 없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계속 뭔가 입력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이 동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여기 예제처럼 이 코드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맨 아래 보면은 이렇게 add to도가 뭐야? 뭔가 할 일을 입력하는 프로그래밍에서 할 일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update to도는 할 일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코드를 실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계속 이렇게 대화식으로 뭔가를 프로그래밍에게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요건 바로 프로그래밍이 실행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UI,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을 만드는 것인데요. HTML과 CSS를 익히는 겁니다. 이건 또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그래밍과 다릅니다. 화면이 있어서 즐겁긴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약간 디자인적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되게 어려워요. 삐뚤빼뚤 화면이 똑바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절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 좌절을 느끼면 안 되겠죠. 너무 예쁘고 화려한 사이트를 만들진 않아도 돼요. 우린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냥 반듯하고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예쁜 건 필요 없습니다. 예쁜 건 필요 없고 그냥 반듯하고 정갈한 그런 걸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HTML, CSS를 익히시면 좋은데 HTML, CSS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 영상에서 다루진 못하지만 HTML은 의미 있는 HTML 태그를 쓰셔야 되고 CSS는 배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10번 마지막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인데 이제 만들었던 것들 뭐 해야 되겠어요? 네, HTML, CSS로 좀 딱딱하지만 정적인 화면을 만들었죠? 살아 움직이게 하세요. 자판기를 이제 콘솔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VS 코드에서 만들긴 하지만 확인을 웹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 뭘 익혀야 될까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것까지 익혔잖아요. 돔과 이벤트라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돔을 학습하시고 이벤트를 배우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뭐냐면 우리가 클릭하는 거,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스크롤하는 거 이게 모두 다 브라우저에선 이벤트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보너스로 그 다음에 와 여기까지 했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거 나는 뭐 7번 8번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네,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는 계속 업데이트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파일 버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소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술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GitHub라는 게 있어요. GitHub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들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올려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작업하다가 딴 데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GitHub입니다. 물론 GitHub은 뭐 협업 많은 사람들과 나중에 팀 프로젝트 할 때도 매우 유용하긴 합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무지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게 많죠? 네, 프로그래밍 세계는 참 좋은 게 공부할 게 많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CS, 자바스크립트로 웹 개발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크기를 늘리면서 이번엔 3주짜리, 이번엔 5주짜리, 너무 길구나. 3일짜리, 5일짜리, 일주일짜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고 만드는 연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습 방법이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법 이걸 조금 뭐 교육 쪽에서는 PBL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네, 리액트, 다양한 인터랙션, 코드의 품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 학습을 좀 한 것 같은데 나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런 거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도 써보고 그 다음에 막 인터랙션인 게 이제 브라우저가 그 웹사이트가 막 사용자의 반응을 하면서 막 휘리릭 애니메이션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인터랙션 있죠? 이건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동작하는 건 그런 걸 해보는 거고 코드의 품질도 한번 신경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해 보세요. 좋은 코드는 뭘까? 클린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향상시키는 거는 이쯤에서 나중에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건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근데 주변에 개발자가 없어요. 너무 슬픕니다. 이럴 수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발자를 찾으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 코드에 대해서 리뷰도 받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